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포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인트라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졸전 끝에 무승부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함께 왼쪽 라인을 구성했던 이반 페리시치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그 어떤 패스워크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토트넘 하스포의 공격 활로를 만드는 데 있어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포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3차전 경기에서 아인트라드 프랑크푸르트와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물론 오늘 경기가 원정에서 펼쳐진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승부라는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스코어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포는 오늘 경기에서 해리 케인, 히샬리송, 손흥민 등 전반 공격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찬스들을 무산시키면서 승리할 기회를 놓쳤고, 수비진과 미드필드 진영에서는 빌드업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패스 미스들이 발생하면서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경기력이 나왔는데요. 사실 패스 미스나 볼터치 미스 등 이러한 실수들은 상대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실수들이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포는 오늘 경기에서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 아닐 때도 계속해서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상대에게 볼 소유권을 그냥 헌납했고, 전반전 초반에 잠깐 다이나믹하게 상대를 몰아친 토트넘 하스포는 사실상 30분 정도 이후에는 거의 무색무취한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풀타임을 맞이했는데요. 물론 무승부라는 결과가 그렇게까지 나쁜 결과는 아니긴 하고, 콘테 감독 또한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3-4-3 포메이션으로 동반 출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혀 고쳐지지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반 페리시치 선수는 윙어 출신 선수답게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로서, 페리시치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 왼쪽 센터백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가 자연스럽게 페리시치 선수가 빠진 자리를 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윙백들의 오버래핑 시에 측면 센터백들이 커버를 하기 위해서 3백 포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오늘 경기에서 좌측 센터백 포지션으로 출전한 클레망 랑글레 그리고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그 정도가 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클레망 랑글레 선수의 포지션을 보시면 이 선수가 센터백인지 레프트백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좌측면에 위치한 페리시치 선수를 커버하기 바빴고, 이반 페리시치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도 윙백이 아닌 윙어로서 경기를 소화하면서 거의 전방에서 히트맵 분포가 가장 짙게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은 역시 오늘 경기에서도 측면 포지션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와 같은 히트맵 분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실 클레망 랑글레 선수의 히트맵이 페리시치 선수의 것이 되어야 하고,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히트맵이 손흥민 선수의 것이 되어야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클리어링 5회, 인터셉트 2회, 상대 볼 탈취 4회, 드리블 성공 2회, 지상 볼 경합 승률 50% 등 나름대로 준수한 공수 스탯들을 쌓았고, 후스코어드 평점 7점, 소파스코어 평점 7.2점, 폼모 평점 7점이라는 역시 뛰어난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반 페리시치 선수는 패스 성공률은 불과 67%를 기록했고, 크로스 성공률도 20%에 그치는, 즉 토트넘 하스퍼의 팀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는 기여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 패스맵만 살펴봐도 역시나 페리시치 선수는 동료 선수들과의 연계, 특히 손흥민 선수와는 오늘도 패스 루트가 전혀 공유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페리시치 선수의 이러한 양상의 패스맵과 히트맵이 오늘 경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올 시즌 내내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는데, 지난주 스포팅 CP와의 엄청난 졸전을 펼친 경기에서도 역시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히트맵은 윙백이 아닌 윙어와도 같은 모습을 보였고, 패스맵 또한 오로지 해리 케인 선수를 향한 크로스 아니면 벤 데이비스 선수에게 백패스하는 단조로운 패턴만을 보였습니다. 이는 라이언 세세뇽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을 때 보여줬던 패스맵과 비교하면 분명 손흥민 선수에게 가해지는 불리함은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도맡는 선수도 아닐 뿐더러 기본적으로 볼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공격의 마지막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에게는 볼 줄기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이 정도 수준의 연계 부재 문제와 공간 침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손흥민 선수에게는 계속 힘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무리 페리시치 선수의 개인의 활약이 좋았다고 해도 팀의 주포인 손흥민 선수를 죽이는 것은 결국 팀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반 페리시치 선수를 기용하면서도 계속해서 전방에 3톱을 세우고 있는데, 페리시치 선수의 연계 문제는 결국 페리시치 선수의 윙어로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차라리 투톱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토트넘 팀에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포지션의 애매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